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경원의 전력공학 강사 김민혁입니다. 지금부터 전력공학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였죠. 내용을 보시면 차단기와 차단기의 소호 매질이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골라라. 자, 정답은 가볍게 3번으로 체크를 할 텐데요. 정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중요한 내용들을 요점 정리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차단기는 우리가 압축 공기를 사용하죠. 그래서 약호는 ABB. 반드시 약호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가스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육불화 유황가스를 사용하죠. 그래서 약호는 G1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이 SF6 가스의 특징, 그 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가 무색, 그 다음에 무취, 그 다음에 뭐예요? 맨날 바꿔내는 게 무해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독성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잘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요, 이 SF6 가스의 특징이 나올 때 뭘 또 잘 내냐면, 여러분 보세요. 얘는요, 화재, 염려가 있다, 없다? 그쵸? 화재 염려가 없다. 또는 여러분, 활성 가스가 아니라 뭐다? 불활성 가스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화재 염려가 없다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이 틀렸죠. 진공 차단기는 우리가 전자력이 아니라 고진공이죠. 고진공으로 하고 베큐um 서킷 브레이커다라고 해서 V12로 하시면 됩니다. 자, 유입 차단기 우리가 쓰면은 OCB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고압용 차단기가 5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고압용 차단기 하나, 둘, 셋, 4개인데 하나가 빠졌네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차단기. 자기 차단기까지가 뭐예요? 고압용 차단기다. 그럼 얘는 바로 전자력.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압용 차단기 5가지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하고 별도로 저압용도 알고 계셔야겠죠. 저압용 차단기 대표적인 친구 3가지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MCCB.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죠. MCCB를 다른 말로 NFB라고도 합니다. No Fuse Breaker. 자,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ACB. 조심하세요. 여러분, ABB는 공기 차단기죠. 압축 공기고 ACB는 기중 차단기야. 얘는 뭐예요? 자연 공기예요. 자연 공기를 이용했다라고 해서 얘는 공기 차단기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얘는 기중 차단기다라고 명칭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 주시고 굳이 하나 더 쓴다면 ELB 또는 ELCB 해서 누전 차단기까지 이 저압반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3개까지 여러분 별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쉬운 문제였네요. 삼상 차단기에 자 단상이에요, 삼상이에요? 삼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루트 3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보자마자 1번 땡, 3번 땡이죠.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 루트 3 붙어 있는 거 찾으시면 되는데 삼상에서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을 구하라. 그러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차단기의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쉬운 문제니까요.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까지 여러분께서 꼭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삼상에서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예를 들어서 170이었다. 그리고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가 50kA였다. 라고 하면 이렇게 곱하면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간단하게 계산 문제도 여러분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 문제 쉬운 문제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고조차가 없는 가공전선에서 이도 및 전선의 중량을 일정하게 하고 경감만 2배로 했대요. 자, 조심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유형이 2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경감을 2배로 했을 때야. 그러면은 수평장력은 몇 배가 되느냐? 그러면 일단 여러분 2도에 관한 공식은 다들 아시잖아요. 2도 D는 8T분의 WS의 자승인데 여기에서 뭘 물어본 거예요?
장력 T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T하고 이도하고 자리를 바꿀게요. T는 이렇게 됩니다. 8D분의 WS의 제곱이다. 그래서 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문제에서 이도하고 중량. 자, 여기 중량 있고 요거 이도 있죠. 얘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그리고 팔자는 상수니까 어차피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일정하고 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장력과 경간 S는 스팬이죠. 경간은 뭐에 비례해요? 제곱에 비례하죠. 근데 경간을 몇 배 증가시켰대요? 2배 증가시켰다고 하니까 2의 제곱이 붙으니까 정답은 4번. 2번이죠. 2번이 되고 4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갈깁니다. 3, 4, 5kV 송전선에서 애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18개의 현수 애자가 연결되어 있다. 이 문제 보시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18개는 공부 안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끝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압 부담이 모인 것은 최대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압 부담이 모인 거, 최대인 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가 철탑이고요. 철탑과 전선 사이에 이렇게 애자가 주렁주렁 18개가 달려있다고 할게요. 몇 개? 18개. 그리고 그 밑에 전선이 지나가는 거겠죠. 이 전선은 당연히 ACSR 전선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전압 부담이 최소를 물어봤다면 머리가 지끈하겠지만 전압 부담이 최대인 것은 애자가 18개 달려있던 10개 달려있던 5개 달려있던 전혀 상관없어요. 항상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애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 나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 물어봤다? 그럼 무조건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복잡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면 부하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사고전류를 물어봤어요? 부하전류를 물어봤어요? 네, 지금 부하전류를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2번과 3번을 보세요. 끝에 보시면 OCB, VCB 대표적인 고압용 차단기죠. 여러분 차단기는 성능이 어떻습니까? 용도가 뭐예요? 부하전류를 개폐하고 사고전류를 뭐한다? 사고전류를 차단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죽었다 깨나 2번하고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번 보시면 무슨 개폐기라고 되어 있어요? 부하 개폐기. 그래서 부하 개폐는요. 부하 전류까지는 개폐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고 전류는 차단하지 못한다. 근데 문제에서 사고 전류의 차단 능력을 물어본 게 아니라 부하 전류의 차단 능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도 가능하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달로기는 뭡니까? 아크 소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하 전류 개폐하지 못하고요. 사고 전류도 당연히 차단하지 못하겠죠. 정답 찾는 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6번.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등수형 원자로. 비등수형 원자로가 있고요. 가압수형 원자로. 얘하고 뭐를 비교하셔야 돼? 얘하고 가압수형 원자로. PWR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가압수형 원자로. PWR. 그리고 얘는 뭐예요? BWR이다. 자, 이랬는데 이 중에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딱 보면은 냉각제로 경수를 사용합니다. 맞고요. 감속제도요. 헬륨이 아니라 뭐예요? 네, 경수 사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좀 썰렁했습니다. 그래서 헬륨 사용하지 않고 경수를 사용한다. 나머지는 맞고요. 동글뱅이 4번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물을 원자로 내에서 직접 비등시킨다. 네, 물을 원자로 내에서 직접 비등시키기 때문에 so 열교환기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더라. 반면에 가압수형 원자로에서는 열교환기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필요가 있죠. 이러한 차이점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자주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 감속제 나왔죠. 감속제 그 다음에
냉각제, 그 다음에 제어제. 요 각각의 역할들과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감속제로 쓰이고 어떤 것들이 냉각제로 쓰이는지 그 특징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비등수용 원자로와 가압수용 원자로 비교하는 문제 잘 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친구들도 시험에 잘 나오니 원자력 발전은 여기 부분은 꼭 챙겨서 여러분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갈게요. 부하전력과 부하역률. 자, 전력을 P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역률은 코사인 세타라고 할게요. 네, 송전거리, 전력손실 및 선간전압 V라고 하겠습니다. 선간전압이 같을 경우에 삼상 3선식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 2선식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의 몇 배 정도 되는가? 아, 이거 기본적으로 문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절대 안 바뀌는 문제죠. 이거 어떻게 여러분 시작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전력을 지금 삼상 3선식과 단상 2선식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삼상 3선식에서의 전력 P3, 단상 2선식의 전력을 P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루트 3에 V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전류 I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류 V에다가 I1, 여기는 3, 코사인 세타 3,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게 삼상 3선식에서의 전력을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단상 2선식의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송전 전력이 뭐 할 경우? 같을 경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하고 같다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이걸 또 써놨어요. 그럼 P3가 루트 3 VI3 코사인 세타 3 P1은 VI1 코사인 세타 3인데 물론 여기다가 V3 V1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P3와 P1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약분할 거거든요. 그리고 선간전압도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선간전압이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그러면은 V3하고 V1하고 동일하니까 그냥 V로 둔 겁니다. 저는. 그러면은 한번 날려볼게요. 자, 여기 V, 여기 V 날릴 수 있죠. 역률도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리고요. 그러면은 남는 게 뭐 있어요? 여기 루트 3 남고요. 여기 I1 남죠. 그러므로 I3는 루트 3분의 1의 I1이 된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0.57배 이렇게 소수로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1배 또는 0.57배 보이시면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8번. 정말 오랜만에 출제가 됐네요. 옥내배선의 보호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라. 지금 뭐의 보호 방식이에요? 옥내배선. 당연히 과전류에 대해서 보호해야겠죠. 질학에 대해서 보호해야겠죠. 절연접지 보호해줘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설비 기준을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면 이 정도 문제는요. 전력공학에서 나와도 충분히 감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예, 정답은 3번. 전압강에 대한 보호는 옥내배선의 보호 방법이 전혀 아니겠죠. 전압강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옥내배선이 망가지거나 사고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9번. 화력발전소에서 매일 최대 출력이 10만 킬로와트이고요. 그리고 부하율이 90%, 그 다음에 60일간 연속 운전할 때 석탄량은 몇 톤인가? 단, 사이클의 효율은 40%, 보일러의 효율은 85%, 발전기의 효율은 98%로 하고 석탄의 발열량은 5,500이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뜨면 공식을 먼저 써야겠죠. 자, 화력발전소 열효율 2탄인 MH분의 860W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석탄량을 물어본 거니까 M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M하고 2타고 위치를 바꿀게요. 그럼 M은 이렇게 되는 거죠. 2타 곱하기 H분의 860의 W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자, W 한번 볼게요. W가 발생한 전력량이죠. 근데 지금 최대 출력 값이 줬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최대 출력 10만에다가 곱하기 부하율을 곱하시면 돼. 예, 그대로 주어진 숫자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량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며칠이라고 했어? 60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60일을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간? 24시간. 아하, 그러면은 10만에다가 0.9 곱하고 60 곱하기 24시간 곱하면 얘가 뭐예요? 발생 전력량 W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 입력하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타가 뭐냐? 예, 효율이죠. 효율인데 종합 효율이에요. 문제에서 효율 값을 여러 개 줬죠? 다 곱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이클의 효율 40%, 0.4 줬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효율 85%니까 0.85, 그 다음에 곱하기 발전기 효율 98%, 0.98 곱하시고요. 그러면은 이거 쭈르륵 곱한 값을 여기 이타 값에다 넣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H값. H는 뭐예요? 예, 발열량 5,500.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얼마 넣으시면 돼요? 5,500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요. 몇 톤인가 물어봤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계산하면 여러분 킬로예요. 킬로. 그래서 톤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야 답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직접 계산기 입력해 보신 다음에 정답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발전기.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거의 뭐 보너스 문제죠. 자, 발전기 나왔어요. 그리고 변압기 나왔어요. 내부 고장 검출. 예, 정답은 가볍게 비율 차동 계전기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단락사고 시에 이러한 큰 전류가 흐를 때 어떤 게 동작하죠? 예, OCR 같은 게 동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락사고가 발생하면은 뭐 OCGR 이러한 친구들이 또 동작을 하게 됩니다. 뭐 OCGR 또는 뭐 GR 이런 것들이 동작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발전기나 변압기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들은 뭐예요? 외부 고장이에요. 발전기 자체에서 고장이 난 게 아니라 발전기 외부에서 선간단락이나 삼상단락 사고가 발생했거나 또는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변압기나 발전기 자체에서 즉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답은 뭐예요? 당연히 비율 차동 계전기로 정답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가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변압기가 있어요. 여기 변압기가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변압기 1차 측이고, 여기가 변압기 2차 측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변압기에서 이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 내부 고장을 검출할 수 있게끔 뭐를 설치한다? 비율 차동 계전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비율 차동 계전기는요, 87번으로 표현합니다. 나중에 2차 실기 가면 아주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일단 저는 87이라고 쓸게요. 아, 싫으세요? 자, 그러면은, 네. 비율 차동 계전기 뭐 RDF라고 할까요? 레이셔 디퍼런셜 릴레이. 그래서 비율 차동 계전기다. 그럼 비율 차동 계전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양쪽에 CT를 반드시 설치합니다. 반드시 설치하고 양쪽에 전류의 차가 이 비율 차동 계전기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를 I1 그리고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죠. 그래서 1차 측 전류와 2차 측의 전류의 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삐리릭 하고 동작하는 게 바로 비율 차동 계전기인데 평상시에는 동작 안 하죠. 언제 동작하는 거야? 바로 요 변압기에서 무슨 사고가, 그쵸? 내부 사고, 내부 고장이 났을 때 이렇게 I1과 I2의 차로서 동작한다. 이렇게 됐던 거고, 옛날에 좀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델타 결선했고 여기가 Y 결선했어. 그럼 변압기 1차 측이 델타고 2차 측이 Y로 할 때는 이 변압기 결선 자체에서 각변이 위상차 30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1차면 여기에 닿는 CT는요. 반드시 Y결선을 해야 되고요. 여기 Y결선이면은 2차 측은 반드시 델타 결선을 해야 된다. 오, 1차에서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요.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살펴봤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원자로에서 독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원자력 발전을 좀 보지 않았다면 좀 이 독작용 자체가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정답을 잠깐 체크해 드릴게요. 그럼 정답을 체크해 드리면 열 중성자 이용률이 저하되고 반응도가 감소되는 작용을 독작용이라고 한다. 일단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가 있고, 자, 중성자가 있고, 자, 이 중성자로서 핵연료를 때리는 거죠. 그럼 핵연료가 무슨 반응? 연쇄 반응을 일으키죠.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뭘 많이 뱉어내죠. 자, 뱉어내는데 연쇄 반응을 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생성 물질이 또 만들어져요. 생성 물질이. 그냥 저는 임의로 새로운 생성 물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핵 분열을 하면서 즉 원자로에서 반응을 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물질이 예를 들어서 제논이나 아니면 SM이 만들어진다 이런 데요. 사마륨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친구들이 만들어지는 건 괜찮은데 얘네들이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이 핵분열하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죠? 예, 고속중성자가 나오죠. 고속중성자. 그리고 그 고속중성자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이용하기 쉽게끔 열중성자로 만들죠. 근데 얘가요. 중성자 흡수 면적이 커요. 흡수 면적이 커다 보니까 이 열중성자를 흡수해버려요. 그러면 이 열중성자가 남으로써 계속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무식하게 말하면 먹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자력의 반응도가 증가되겠어요? 감소되겠어요? 감소되겠고 열 중성자를 잡아먹으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작은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이와 유사한 문제 나오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이 원자로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사성 물질이 생체의 유해, 생체라는 것은 뭐 인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다 틀리는 말이야. 여기도 인체 나왔죠. 이런 거 다 틀린 말이죠.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관련이 전혀 없는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열 중성자가 독성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열 중성자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라고 했으면 맞는데 독성? 여기서 이 독성이 도대체 무슨 독성인데? 정의를 내리기도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12번. 12번 문제는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문제네요. 250ml 현수회자.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요 기출 문제도 있죠. 현수회자 한 개는요. 얼마인가? 지름이. 정답 250ml. 이거 어떻게 외웠었어요? 그죠? 전력과 선생님 발 사이즈가 250mm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애자 10개를 직렬로 접속한 애자련의 건조 섬락 전압이 590kV이고 연효율 좋네요. 0.74이다. 아하, 이랬을 때 애자 한 개의 건조 섬락 전압은 약 몇 kV인가 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연능률, 연효율 또는 애자련의 효율을 구하는 공식 써볼게요. 2탄인 애자의 개수 곱하기 애자 한 개의 건조 섬락 전압분의 애자련의 섬락 전압 VN이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V1을 구하는 거죠. 그럼 V1은 N 곱하기 2타 분의 VN이 되는 겁니다. 자, 숫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VN이 얼마예요? 590. 그 다음에 애자가 10개, 애자련의 효율, 연효율, 연능률이 0.74 줬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대략 80kV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80kV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애자 한 개의 건조 선역 전압은 우리가 외우자고 약속했었죠. 그 외우고 있으면요. 이렇게 일단 체크하고 검산하면서 시험 볼 수도 있었겠네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저항이 2옴이고요. 자, R이 2옴. 자, 리액턴스가 10옴, XL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단상 2선식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용량성 리액턴스 5옴, 그럼 XC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유도성 리액턴스에 용량성 리액턴스를 넣었으니까요. 유도성 리액턴스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만큼 전압 강화가 작아진다. 이러한 스토리입니다. 자, 이랬을 때 부하단의 전압은 여러분 부하단의 전압이란 건 뭐예요? 수전단 전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 전압은 여러분 송전단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어보는 것은 수전단 전압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하 전류 I가 200이래요. 그 다음에 역률은 0.8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부하 측,
즉 수전단의 전압을 물어봤어요. 그럼 송전단 전압에서 빼기 전압 강화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송전단 전압이 7000V였으니까 7000 빼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압 강화 2는 어떻게 구하냐? 자, 요거 한번 써볼까요? 전류 I에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X 사인 세타인데 지금 문제에서 XL과 XC를 줬죠. 두 개를 줬어. 유도성을 10옴 줬고 용량성을 5옴 줬어요. 그때는 서로 빼줘야 되는 거죠. 빼고 곱하기 사인 세타다. 자, 요거를 여러분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전류 I가 얼마입니까? 200. 200 곱하기 저항값은 2옴. 2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 0.8이라고 했어요. 0.8 플러스 XL이 10, XC가 5니까 빼면 얼마예요? 5죠. 그렇죠? 5 곱하기 0.6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나오면 여러분 한번 1, 2, 3, 4 중에 어떤 게 답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14번 변전소에서 사용되는 조상설비 중 지상용으로만 사용되는 조상설비는 무엇인가? 지금 문제에서 지상용으로만 이라고 했어요. 문제 잘 읽으셔야지. 지상용으로만. 일단 동기조상기는 회전기죠. 그래서 진상과 지상 양용이다.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연속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둘 다 가능하니까 땡. 그럼 지상용이니까 블루 리액터 코일이죠. 1번. 정답은 1번이겠네요. 그럼 여러분 전력용 콘덴서는 왜 정답이 아니에요? 얘는 진상. 얘는 진상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요. 지상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SBC 스테릭 바 콘덴 스테릭 바 컴펜세이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정의를 내리셔도 되는데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얘 또한 진상도 가능하고 뭐예요? 네, 지상도 가능하죠. 자, 우리가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L과 C를요 넣다 뺐다를요 스위칭 속도를 매우 높이 올린 그 친구가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죠. 그러니 얘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진상도 가능하고 지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번의 정답 1번으로 하고요.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과전류 계전기 OCR이죠. 과전류 계전기 OCR의 탭 값은 무엇으로 표시되는가? 정답은 4번이죠. 계전기의 최소 동작 전류로 표시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제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CT가 있다고 할게요. 자, CT가 있습니다. 그리고 CT 2차 측에 OCR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 CTB가 예를 들어서 50대 5짜리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1차 측에 흐르는 부하 전류가 50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 사고가 안 났거든요. 사고가 안 났을 때 CT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일까요? 50이 10배 다운되는 거니까 몇 암페어가 흐르는 거예요? 5암페어가 흐르는 거죠. 자, 이때 내가 이제 OCR의 탭 값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7암페어로 세팅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OCR의 탭은 7암페어이기 때문에 5암페어가 흐를 때 얘는 동작해요? 동작 안 해요? 그렇죠. 동작 안 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50암페어가 아니라 얼마? 100암페어가 흘렀다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2배 커졌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2배 크게 흐르겠죠. 그러면 이때 OCR 동작해요? 안 해요? 그렇죠? OCR이 동작하는 최소 동작 전류 값을 7A로 세팅했기 때문에 이때 OCR은 동작을 한다. 즉 신호를 보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계전기의 최소 동작 전류. 어때요?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런 문제는 거의 보너스 문제에 가깝겠죠.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단순 암경이죠. 자, 단순 암경인데 정답을 찾기가 되게 쉬워요. 배전선의 손실계수 H와 부하율 F와의 관계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부하율은 일반적으로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1보다 크다. 이게 뭐죠? 부등률입니다. 부등률 빼고는 여러분 1보다 작아요. 일반적으로 뭐 같거나 작겠죠. 수용률이나 부등률 빼고 부하율. 그러니까 수용률하고 이제 부하율은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자 잠깐만요. 1보다 작은 값을 F라고 할게요. 그러면 F하고 F의 자승이야. 그럼 누가 더 크죠? F가 더 큽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하율이 0.8이라고 할게. 그럼 0.8하고 0.8의 제곱을 한 거하고 누가 더 큽니까? 1보다 작은 값을 제곱하면 당연히 그 값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대단한 관계가 아니라 부하율이 1보다 작다. 이것만 여러분께서 좀 감을 가지고 계시면 문제의 정답을 거의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관계만 보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F 자승이 있고요. F가 있죠. 그래서 F가 F 자승보다 뭐하다? 예, 크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면 돼? 손실계수 H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3번만 안 찍으시면 돼. 그래서 손실계수는요. 얘와 얘 그 사이에 있다. 그래서 요걸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암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 손실계수 하나만 이해하는데도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 필기시험에서는 이렇게 공식만 체크하고 여러분께서 공부하고 넘어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7번. 가공전선을 단도체식으로 하는 것보다 같은 단면적의 복도체식으로 하였을 경우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어디 볼게요. 정답은 1번이네요. 전선의 인덕턴스. 맞는 말이죠. 틀린 것이니까 요거 맞는 말. 전선의 인덕턴스가 감소하죠. L 값은 감소하는 게 맞고 C 값은 어떻게 돼요? C 값은 커져야 돼. 근데 감소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네. 정답은 뭐예요? 2번이다 라고 해요. 너무 쉬운 문제 나왔다고 해서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복도체를 사용하면 인덕턴스가 커진다, 작아진다? 네, 작아진다. L하고 C는 반대니까 C는 뭐한다? 커진다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 코는 무슨 코? 복코다라고 공부하셨죠? 그래서 코로나가 방지가 되고요. L 값이 작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송전 용량 역시 뭐 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지금 여러분들 요 인덕턴스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단도체의 인덕턴스 L은 공식이 어때요? 0.05에 플러스 0.4605에 로그에 10의 R분의 D. 요게 여러분 단도체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이었고요. 복도체 인덕턴스는 어떻게 구해요? LN은 여기 N이 도체 수죠. 그러면은 0.05를 도체 수 N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플러스 0.4605의 로그에 10의 등가 반지름 R2분의 D다. 그러면은 막 복잡하면 뒤에 거는 보지 말고요. 요 앞에 숫자만 보세요. 그럼 복도체, N도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얘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공식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살펴볼게요. 자, 18번. 18번은 워낙 이제 썰렁한 문제니까요.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중 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이죠. 이도의 대소는 지지물의 높이를 좌우한다. 되게 길게 적혀져 있죠. 이럴 때는 가장 짧은 게 정답입니다. 자, 19번 갈게요. 삼상 삼선식 선로에서 수전단의 전압이 6만이죠. VR이 6만이래요. 그리고 전류는 200A. 선로 저항이 7.61, 리액턴스가 11.85. 이때 전압 강화율은 얼마인가? 단 수전단의 연결은 0.8이다. 지금 몇 상 몇 선식이라고 그랬어? 3상 3선식에서 전압 강화율을 물어봤네. 전압 강화율.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하냐? 자, 전압 강화율의 개념이 뭐였어요? 전압 강화를 수전단 전압으로 나누는 것을 전압 강화율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자, 수전단 전압 VR 그대로 써주고요. 얘가 전압 강화인데 지금 몇 상 몇 선식이래? 3상 3선식이래. 그럼 3상 3선식에서 전압 강화 구하는 곳이 루트 3의 i에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x 사인 세타죠. 곱하기 100. 아하, 그러면은 여기다가 숫자만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수전단전압이 6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만을 이렇게 분모에 넣어주시고 루트 3에 전류값 얼마 줬냐면요. 200A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 넣어주시고 가로 열고 저항값이 얼마 줬어요? 7.61 줬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역률 0.8 더하기 리액턴스가 얼마? 11.85 그래서 11.85에다가 사인 세타는 0.6이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여기 계산하고 곱하기 퍼센트로 나타날 때는 곱하기 100까지 하시면 되겠죠. 이게 전압가를 구한 겁니다. 직접 여러분께서 계산기 입력하시면서 정답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자, 역률이 0.8이고 부하가 2800kW짜리가 있대요. 이때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해서요. 역률을 0.9까지 계산하고자 한다. 이랬을 때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인가? 아하, 고맙네요. 마지막 문제가 좀 쉬워서 콘덴서 용량 Q는 P에 가로 열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다. 그러면은 P가 부하가 얼마짜리? 2800짜리 곱하기 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죠. 0.8분의 0.6이고 빼기 탄젠트 세타 2는요.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죠. 0.9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기 입력하시면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자,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실제 나왔던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